Why must my life be filled with sorrow? Oh,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말이면 다야? 말이면 다냐고! 글도 있는데.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16주 연속 베스트셀러 글의 품격, 노래였죠? 106주 연속 베스트셀러 말의 품격, 이 합쳐진. 자, 오늘 아침 출발. 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12월도 딱 중간이고요. 올해 마지막 달에 이제 2주 남짓 남겨놨습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식시장은 늘 엄청난 많은 것들을 품고 사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별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1700대, 그러니까 1800이 깨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가, 1900이 참 깨지는 모습까지 나왔다가, 1900 바로 아래에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해가지고 다시 2000 뚫고 2100 뚫고 이제 2200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얘기들이 2500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소 뭐 2500은 가겠죠. 2500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잘 해결되어서 세계 경제가 환호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그 수혜를 한국 정치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따라서 한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그대로 정치되어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물론 이제 17년도 18년도에 돌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이제 2000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찌 보면 10년 동안의 제자리 걸음, 주식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이었고, 특히 올해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한번 타격을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 주가가 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은 거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 이전에 자유무역 체계, 지난 전후 한 5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WTO 체계, 이런 상태에서 그 무역 문제는 계속 그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또 트럼프가 이제 기업인 출신이니까 가장 친기업적일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됐나요? 공화당 출신이고, 원래 공화당은 이제 친기업이니까
그런데 친기업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갑자기 돌아서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참 이게 막 갑자기 막 흥크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게 대한민국이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실타래가 풀려나가면은 한국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또 풀려나가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안보 문제, 평화 문제, 북한과의 갈등 문제도 좀 풀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한번 2020년도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크게 타결을 봤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의 지수 자체는 뭐 별로 안 올랐습니다만은 무역 합의가 사실상 타결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 초에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다음 달 초에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내용은 미국은 중국산 제품 1200억 달러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였는데 15%를 7.5%로 인하한다. 중국산 1200억 달러에 부과하던 관세 15%를 7.5%로 인하한다. 또 12월 15일에 예정하였던 신규 관세는 부과를 취소한다. 근데 이제 2500억 달러 요것도 좀 손을 봤으면 좋았는데 2500억 달러의 관세율은 기존대로 25%를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무역 의존도가 가장 심하고 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하고 미국도 좀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보다 2배가 많죠. 그래서 중국이 관세율 인하로 해서 수출을 잘 한다면은 요것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면 한국도 바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우려를 떨쳐버리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연달아 5천억대 그 매수를 2번이나 했죠. 5천억대 매수.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 당시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에 많이 팔았는데 대략 한 5조 가량 그렇게 이제 강력히 매도를 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타결될 것이다라고 보질 않고 그 연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지 않겠냐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 전격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빅딜 수준은 아니지만 빅딜은 모든 관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빅딜이겠죠. 이제 스몰딜 수준이지만 일단 타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국 증시의 경제에 가장 호재가 된다. 1단계가 합의되었으니까 2단계도 합의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죠. 당장은 뭐 2단계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도 있고 낙관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2단계 합의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바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를 또 선거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400억 달러를 확대한다. 이렇게 최소 400억 달러, 5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의 문제, 환율 문제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조만간에 뭐 다음 달이라고 얘기도 나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문서로 합의가 돼서 공개가 될 것이다. 미국은 2단계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1단계 실행을 봐가면서 2단계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났죠. 또 그동안의 유럽의 골치였던 브렉시트가 드디어 이제 제거가 되었다 봐야겠죠.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브렉시트로 간다라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뭐 비교적 쇼핑션에 좀 약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큰 악재는 안 된 것 같고.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 관세 철회 규모가 전망의 절반 수준이다. 일부 법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번 미중 무역 그 합의에 대해서 다소 불만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좋았다라는 거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내년도에 가장 큰 관심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가장 관심인데, 카카오페이가 연 수익률 8% 상품. 연 수익률 8%면 엄청난 거죠.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투자 플랫폼. 내년도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대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좀 주가 흔들릴 때 카카오나 네이버 사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를 넘어서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카카오페이의 P2P 플랫폼, 이게 뭐 대표적이라 그래요. P2B 투자 상품을 앱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상품이 요런 게 있다라고 쫙 나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것을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가 있다. 최소 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요. 최소 만원. 최소 만원. 만원이면 부담 없죠? 날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작년 11월에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투자 서비스에 모두 1197건의 채권을 판매를 했는데 1843억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상환 완료된 상품의 연수익률이 8% 정도였다 그래요. 연수익률 8%면 엄청난 거죠. 지금 뭐 정기예금 들면 연 1%잖아. 1%. 저축은행 가면 조금 낮죠. 근데 카카오페이의 그 P2P 투자 상품에서 상환 완료된 상품은 연 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몰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투자 서비스 시작해서 간편결제와 송금을 넘어서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하고 송금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 금융상품의 판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이니까 뭐 채권도 판매하고 펀드도 판매하고 보험도 판매하고 뭐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P2P에서 판매된 게 뭔가 봤더니만 인천항만공사의 태양광 투자 상품, 이게 10억짜리였다 그래요. 10억짜리니까 내가 뭐 1억은 못 사더라도 뭐 100만원 정도 살 수 있지 않냐. 100만원 50만원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사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만원 이상이니까, 만원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100만원짜리, 뭐 10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거죠.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티켓 매출 채권 30억 이런 것들을 판매했다 그럽니다. 오페라 유령, 요즘 뭐 오페라 같은 거 잘 되니까. 유럽에서는 일찍이 이런 투자가 많이 유행을 했다 그래요. 오페라를 하는 가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하고, 그 가수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돈을 돌려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영화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쪽으로 많이 투자라는 게 확대될 수 있다. 그냥 우리 투자라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뭐 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오페라 가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 또 뭐 우리 뭐 노래 만드는 뭐 이런 거 노래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겠고, 영화 투자는 뭐 아주 일반적이죠. 영화 투자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최근에는 피플 펀드, 투게더 펀드, 펀딩 같은 이제 P2P 금융회사의 아파트 등과 P2P 금융회사의 아파트 담보대출, 개인 신용 대출 상품 이런 것들도 판매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그렇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거를 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 지은 다음에 성공적으로 판매해가지고 돌려주겠다, 이런 식이죠. 금리는 얼마,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P2P에서 조달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겠죠. 일종의 그 다중 사채가 되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이제 P2P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페이가 투자 상품 쪽으로 나가서 상당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셋이 지난번에 네이버 파이낸셜에 5천억 투자했다라는 걸 제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또 3천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네요. 미래에셋. 당초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출범 아직 했나요, 안 했나요? 12월달 출범한다 그랬던데 모르겠다.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지만 추가로 3천억을 더 투자하겠다. 네이버페이의 쇼핑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업 확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통장이라고 만들어서 그 네이버 통장에서 그냥 금융상품을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게 지금 어디 은행에서 나온 정기 예금 금리 몇 프로짜리 좋다. 정기 적금도 있겠죠. 예금, 정기 예금. 어디에서 나온 무슨 채권이 좋은데 그 채권이 금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소개만 해주는 거죠. 소개만 해주는 그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의 네이버 그 통장이라는 거죠. 네이버 통장. 그래서 이제 보험도 소개해주고 주식도 소개해주고 또 ETF 같은 거 소개해주고 또 MMF도 소개해주기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는 게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다. 네이버 통장은 그거다. 그 네이버 통장에 미래에셋이 5천억을 처음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그게 추가로 3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8천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네이버페이의 쇼핑 빅데이터로 금융업 확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죠. 쇼핑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네이버 통장을 소개시켜줘서 네이버 통장에서 이번 주에 대박 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래가지고 메리츠 보험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광고판인데, 근데 직접 바로 연결되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은 중국의 알리바바 금융업 진출 성공이 모델이다 그래요. 알리바바의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트 파이낸셜이 현재 1,500억 달러 정도 평가를 한대요.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면은 170조쯤 되나요? 170조의 시가총액이면은 우리나라가 170조 되는 게 삼성전자가 320조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6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이닉스의 2배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 그죠? 엔터 파이낸셜에다가. 개미 파이낸셜인가? 엔터 파이낸셜. 그 네이버 파이낸셜도 엔터 파이낸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페이가 30%, 간편결제. 그 다음에, 11번가에 11번 페이가 11페이가 19%, 카카오페이가 16%. 우리 삼성페이 많이 보잖아요. 삼성페이가 우리 삼성 모바일 폰에 붙어 있는 거 삼성페이가 12%. 그다음에 페이코가 10% 그렇다는 얘기죠. 알리바바 자회사 엔트페이낸셜의 주요 사업을 보니까 자산관리에서 MMF라든가 정기적금 형태 대출 중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대출을 개인 소비 대출, 그러니까 직접 개인한테 소비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할부도 해주고 크라우딩, 네, 보험이라든가 신용평가까지 지금 진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 업무들을 아마 미래에셋가 아니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하지 않겠나. 이 신용평가 문제도 그래요. 지금 현재 개인의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결제 정보라든가 뭐 페이 정보라든가 어쨌든 뭐 여러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아주 보다 좀 정확하게, 지금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다. 자, 좀 속도를 냅니다. 19분이네 벌써. 자, 이제 대북주 들어갑니다. 대북주. 아시다시피 동창리에서 7분 엔진 연소 시험했다 그러죠.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중대한 뭐를 했다 자꾸 그래요. 자기 중대한 뭐를 했다 자꾸 그러니까 별로 안 중대한 것 같아. 그래서 동창리 새 발사장에서 2차례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 엔진 연소 시험에서 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를 바꿨다라는 건가?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자기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보기에는 신형 다단계 로켓 아니겠냐. 다단계 로켓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엔진이 해서 이제 우리 왜 달나라로 가는 로켓 보면은 처음에 팍 터져가지고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 두 번째 또 팍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다단계 로켓이라는 거지. 한번 이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다 중간에서 한 번 더 이 폭발이 탁 일어나면서 한번 쫙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단계 로켓인데 그것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성공했다는 것은 뭐 ICBM이라든가 위성, 그러니까 이제 정찰 위성이나 통신 위성 같은 것을 발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디로 쓸지 모르겠죠. ICBM으로 갈지 뭐 통신 위성으로 갈지 이제 뭐 정말 위성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미국에서 평가가 아마도 통신 위성 발사하지 않겠냐. 통신 위성 아니면 뭐 정찰 위성, 이렇게 이제 인공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공 위성의 발사도 ICBM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상당히 대단한 성과다라는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통신용 위성을 발사하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얘기는 그래요. ICBM이 되려 그러면은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북한이 뭐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든 북한이 하여튼 엔진 연소 시험을 했고,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위협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별로 뭐 한국과 미국에서는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거? 그래 뭐 열심히 잘 놀아라 이런 정도 같아요. 어쨌든 북한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오기로 돼 있는데, 이 앞서서 이제 2차례의 시험을 했다는 거죠.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 그래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어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건 대표가 이제 한국 오는 거 관련해 가지고 아사히 신문은 북미 판문점 실무자 협의, 실무자 회담, 판문점 실무자 회담이 최종 조율 중이다. 뭘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건이 왔을 때 판문점에서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있었는데,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사히 신문에서의 보도는 그래요. 판문점에서 실무자 협의,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 협의를 하기로 지금 최종 조율 중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비건이 참여할 것이다. 비건이 참여한다면은 최선희가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비건과 최선희 사이에 실무자 회담이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협의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HK가 비건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NHK니까 뭐 인터뷰에 응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비건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묵묵부답이었죠, 묵묵부답.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하고 NHK 또 우리나라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접촉 가능성 낮다.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높지 않다. 근데 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짧아서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가는데 한국 갔다 이제 일본 갔다 가는데 그때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왜 이 시기에 북한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던 연말 이 시기에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 뭐 한국에 괜히 와서 뭐 사실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동훈 본부장 만나고 그 ICBM 엔진 시험 때문에 왔나? 글쎄. 그 뭐 꼭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뭐 한국과 일본과 그 옛날엔 이제 그 한국, 일본, 미국 해가지고 한미일 간의 동맹 문제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비건은 대북 특별대표니까 대북 특별대표. 근데 한국에 온 이유가 뭘까?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 아니면 사실은 한국에 와야 될 이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건의 방안에 대해서 판문점에 접촉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비건이 얘기한 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건은 아직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런 개념에서 보자고요. 아직은 할 말이 없는가 보구나. 그냥 뭐, 공항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었다. 어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왔을 때, 기자들의 얘기에 그냥 묵묵부답이었다. 근데 NHK가 질문했을 때, NHK는 이제 미국에서 질문했는데, 거기서는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동훈 평화본부장과 협의를 하고 외교부를 방문하고 통일부에 가서 김현철 장관을 만나고 이런 계획들이 쭉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한국에 왔다? 그냥 아니면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의 어떤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뭐 공감대 만든다면 그거겠죠. 계속적으로 압박한다. 북한은 계속 압박을 해야만이 나중에 손댈 때까지 압박한다. 이런 뭐 얘기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와가지고 내일 간단 말이죠. 2박 3일이라 그랬으니까 어제 왔다가 내일 가는 건데 내일 이제 일본으로 떠나겠죠.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보자고요. 기대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과의 접촉이 있으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판문점 접촉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급등 나올 겁니다. 판문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서. 판문점 접촉 얘기가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고맙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자고요. 너무 큰 기대 가지 말고. 현재로 이제 비건 대표가 만날 계획 없다 그러니까 만날 계획 같은 게 없다.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서 묵묵부답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뭐 그래 뭐 판문점 접촉하면은 뭐 고맙지 뭐. 아니면 그냥 우리는 2, 3월 기다리자. 2, 3월. 지금 이제 북한이 어쨌든 간에 그 연말 시한으로 해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니까 새로운 길이 무슨 길인지 한번 보자 이거야. 새로운 길. 자, 다행히 이번에 비건 대표하고 협상이 잘 되면은 땡큐고 잘 안 되면 그냥 그래 새로운 길로 한번 가봐봐. 새로운 길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니네 한번 가봐봐. 니네 놀 때까지 한번 놀아봐라. 놀 때까지 놀아봐라.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래 니네 패를 한번 봐보자. 새로운 길이 뭔지 보자. 그래 김정은의 신년사 어떻게 바뀌나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돌을 두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편안하게 그래 협상 뭐 되거나 말거나 되면 고맙고 안 돼도 괜찮아. 뭐 주가 더 빠질 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한번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저는 하여튼 2, 3월 정도 이렇게 구정 지나서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어쨌든 간에 미중 협상 1단계 완료됐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가장 좋은 얘기예요. 글로벌 경제도 좋지만 한국 경제와 정시에 엄청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하루에 5천억씩 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살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 완료. 요것은 지수는 오늘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지수는 조금 밀릴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약간 뭐 크게 밀리진 않고 다소 이제 좀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강력 매수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국에 가장 큰 호재가 된다.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 되겠죠. 그런 개념을 보시고, 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북 담당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할 것 같다. 근데 북미 접촉은 현재까지는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대하지 말자. 또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되겠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임박했다 그러는데 24일 전후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 주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관심사항이에요. 현재 24일 전후 예상하는데, 노동당 전원회의. 이 전원회의에서 지난 4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이다. 마지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오는가? 뭔 얘기 나오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자. 또 코스피가 이제 지난주 이틀 동안 뭐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왔고 3일 동안 나왔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유 전략. 올해 이번 주 초에 이제 오늘 정도에도 조금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외국인들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조금 길게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지금 2170까지 왔잖아요. 2170까지 왔는데 추가 상승해서 2250까지는 갈 것 같다. 2250까지. 일단 2250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500, 2600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은 이렇게 마감됐죠. 32포인트, 2170포인트. 코스닥은 643. 외국인이 5천억을 샀고, 기관도 4천억을 샀고, 기관 외국인들 진짜 미친듯이 샀죠. 미친듯이. 코스닥은 그냥 그렇고. 상승이 600개, 하락은 200개, 등락률 248%. 그래서 요렇게 300%, 130%. 그 코스닥도 900개, 300개 정도로 많이 상승률이 훨씬 많았던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이틀 5천억대 매수했고, 기관도 3, 4천억대의 강력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 협상 완료가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호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중 협상 완료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뭐 주식시장 분위기 엄청 좋아졌다. 또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경제에 대한 아주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다.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주식시장도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돈도 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번 12월 달은 또 여기다가 양도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양도세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이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장중에도 그냥 매물 팍팍 나오고, 그게 이제 12월 장세였잖아. 근데 요런 현상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아마 이제, 오늘이 16일이고, 이제 12월에 딱 중순이잖아요. 되게 12월 중순만 되면 양도세 이슈가 좀 다소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좀 약화되고 있으니까 점차 약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있는 주간인데, 다음 주를 지나면서 이제 양도세 이슈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되면은 이제 급등 종목이 나올 것이다. 급등 종목. 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 그러니까 물량이 다 많이 빠졌다가 다시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바이오, 또 남북주는 이게 참 바이오 아니면 남북주 두 개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멘텀 투자, 혹은 이제 테마 투자, 이게 이제 바이오하고 남북주인데, 남북주는 지금 이게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남북주가 만약에 이번에 비건이가 판문점에서 이제 대화를 한다면은 남북주 급등 나오겠죠. 근데 아니면은 내년 1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1월달, 2월달로. 그리고 바이오는 이번에 12월달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요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대반등이 1월달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월에는 이런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제가 밤 9시 방송에는 지금 종목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이런 종목은 이렇고 저런 종목은 이렇게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시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의 전략, 이제 올해가 2주 남았죠. 딱 영업일로 봐서는 10일 남았습니다. 10일. 25일 빼고 31일 날 쉬는 날이니까 영업일로 봐서 딱 10번 남았어요. 10번. 10번의 영업일에 저점 매수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10번의 영업일에 저희 인천요에 신누타 방에 오셔서 좋은 종목 소개받으시고, 자, 신누타라는 얘기는 10배 간다는 얘기입니다. 10배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우의 말대로 그거 잘 잡아서 대박 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인천유의 신누타 방 늦으면은 종목이 다 없어집니다. 날아가 버려요. 늦기 전에 매수하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주가 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내려온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골라보시라 하는 말씀과, 어쨌든 10배 갈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10배 가는 종목들을 한 서너 분만 만나도 부자 되겠죠. 인천유의 10배 가는 종목, 신누타 종목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